안녕하십니까. 제 말 들리나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려요? 네네. 네. 명리학을 운명학이라고 하죠. 운명학. 각 사람의 장단점을 이제 고려해서 그 특성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현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지식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지식을 뭐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그렇죠? 검증을 거친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현명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모르면 일단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천간 10개와 이제 그 지지 12개의 상생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는가? 즉 말해서 내가 명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시작이냐?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실천을 했을 때 그 시점이 시작이냐를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기를 가지는 것이냐, 실제로 뱃속에 아기가 잉태가 되었을 때가 아기가 있는 것이냐, 혹은 뭐 이렇게 아기가 실제 태어나야 아기가 있는 것이냐, 어디가 시작점이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시점을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춘, 그렇죠? 인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기가 태어나야 이제 비로소 나는 내 아기야, 내가 아기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춘분부터예요. 그런데 체가 나타나는 것은 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작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를 우리가 합쳐서 부르는 것을 육식갑자라고 하죠. 육식갑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상생과 상극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생이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는 시간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에 맞춰야 되니까 언제 해야 돼요? 봄에 해야 되는 거죠. 가을에 수생목을 할 수도 있겠죠. 의미가 달라요.
여름에 수생목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절에 맞는 수생목이에요. 우리가 상생을 공부하면은 춘절의 수생목, 하절의 수생목, 추절의 수생목, 동절의 수생목을 모든 오행을 계절에 맞추어서 다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생명체라는 것은 시간에 맞추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생겨서 태어나서 상극까지 그렇죠? 한다고 하면 그 생명체는 상당히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생명체가 돼요. 만약에 상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극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멈춤이에요, 멈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멈추었어. 그럼 그것은 하락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가고 있는데 나는 나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을 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오히려 나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극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냐, 내가 잡아먹는 거냐, 내가 저 물건을 취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는 거냐, 이게 이제 상극이죠. 그러니까 이 앞선 생각과 앞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앞선 생각, 앞선 행동이 뭐예요? 상생이죠, 상생. 상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 후에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14초라고 해요. 14초. 어떤 일의 결과가 딱 나타나는 순간이 14초라고 하죠. 우리가 뜨거운 차를 한 잔을 먹는 것을 15분이라고 해요. 14분이라고 해요. 일각이라고 해요. 일각. 15분을 일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딱 이렇게 꼴깍 마시는 시간을 우리는 14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히느냐, 내가 잡아먹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은 찰나예요. 14초에 결정이 나요. 여러분들 올림픽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은 몇 초 만에 결정이 되죠? 불과 1초, 2초 만에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들이 허다하죠. 그런 어떤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흔히 그냥 14초면은 운명이 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승과 멈춤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승과 멈춤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상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상생을 했으면 때에 맞게 준비했느냐, 나이에 맞게 준비했느냐,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상생에는 뭐예요? 시간에 맞는 준비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시간에 맞는 준비가 들어있어요. 상극에서는 이제 준비한 것을 활용하는 경쟁이 담겨 있어요. 상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상생을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상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상생은 시간을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때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을 말하지만, 상극은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1초, 1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패를 실제로 결정짓는 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상승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오랫동안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내가 상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거는 곧 실패잖아요. 그럼 그 실패에 대한 복구를 해야 돼요. 그 복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천간 10개, 지지 10개, 12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얼마만큼 변화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뭐는 상생을 하고 뭐는 상생을 안 하고, 그렇죠? 상생을 하지 않고 상극을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면 또 상생을 하고 상극하는 것을 생화극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쉬워요. 하품이 날 정도로 쉬워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지능이면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천간을 외우고 지지를 외우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60개의 시간이 나왔죠. 그걸 이제 이제 우리가 60갑자라고 하는 거 60진법이라고 해요. 60진법을 10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1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시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분으로 60갑자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60진법의 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천간과 천지라고 하죠. 천지를 담은 뜻이 그 60갑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흔히 이제 상생상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자는 뭐예요? 이 상자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두 개를 의미하죠. 두 개를.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목감을 고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서로라고 했잖아요. 서로 상자예요. 서로. 나와 너. 그래서 항상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 상생상극 속에는. 그래서 봄에는 수생목, 여름에는 목생화, 가을은 화생토, 토생금, 겨울은 금생수. 요거를 이제 간지로 표시하게 되면, 그렇죠? 봄은 동지부터 춘분까지를 봄이라고 하죠. 여름은 춘분부터 하지까지 2분 2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갑 상생을 한다. 계갑, 이걸 뭐라고 해요? 수생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뜻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수생목을 자기 능력 개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만들어 간다.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 수생목, 배운다는 뜻이에요. 목생화는 목생화. 이걸 을병이 목생화예요. 이게 상생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상생이고 이것도 상생이잖아요. 통변은 여기에서 개발된 능력을 여기서 쓴다는 뜻이죠. 개발된 능력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동지서부터 추분까지 정화, 기토, 경금이죠. 화생토, 토생금. 그렇죠? 하지부터 요 추분까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배우고 활용하고, 그렇죠? 배우고 활용한 능력과 경력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숙하게 만들다. 대개 요때가 오게 되면 이제 40대 중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여기에서 지난 시절은 이거죠. 지난 시절의 경험을 더 큰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시점을 정기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빼고 말을 해도 돼요. 빼니까 이제 상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토를 넣어서 화생토, 토생금 하는데, 이걸 이제 정경, 그래서 화극금 하기도 하고요, 화생금 하기도 해요. 이렇게 화생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화생토, 토생금 혹은 그냥 정경, 화극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급이니까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토를 넣어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과거에 배우고 경험한 능력을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죠. 사주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 이제 요 시기에서는 버릴 거는 버리고 활용할 것을 활용하는, 여기서는 이제 실용적인 방법이 들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그 의미는 아주 또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추분부터 동지까지는 금생수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금의 신금의 금생수예요. 이렇게 금생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 이 금생수는 뭐예요? 배우고 활용하고, 그렇죠? 더 크게 완성시킨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검증된 능력을 전해야죠. 팔아야죠.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쓰고 먹고 살고 남은 것들은 전해줘야죠.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뭐 자식한테 전해줄 수도 있고, 손님한테 팔 수도 있고, 제자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후임한테 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전해줘야죠. 쓰고 남은 능력을 후세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감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목이 있어야 이것을 이제 지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해주는 것을 물려받는 게 누구죠? 이쪽에서 이제 신금이 이제 물려받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신금이 물려받아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물려받은 지식이 여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도 남은 신임이라고 하는 그 유산으로 내가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신계,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신계가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이 간목 신임으로 해서 간목한테 넘겨주니까 춘절의 신계로 나오는 거예요. 금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에는 항상 요 수생목에는 금생수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전되다, 뭐 우성인자를 물려받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문화가 될 수도 있죠. 승계해서 받았으니까 이 계갑은 승계해서 받은 금생수를 받은 수생목은 남들보다가 훨씬 뛰어나겠죠, 능력이. 나는 타고난 사람과 타고나지 못하고 후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그게 같은 의미. 그렇죠? 나는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신계로 태어났어. 나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남들보다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이 수생목인데, 이 수생목하는 수를 생하는 이 금생수, 이 금생수가 이제 신계예요. 목적은 뭐예요? 항상 이 신계의 목적은 수생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준이에요. 목을 낳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생목 금생수, 그렇죠? 그러니까 금생수하는 수생목. 만약에 금생수는 있고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금생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나무를 나게 하기 위해서, 계갑을 하기 위해서인데 갑이 없으면 신계가 잘 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목적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내가 애써서 뭐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사상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계갑으로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이렇게 배워서 을병으로 활용했다. 정기경으로 배우고 활용한 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그 배우고 단단한 것을 이제 신임으로, 그렇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욱더 이렇게 그 활용한 것을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을목이 있어야 돼요. 을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는 목생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 금생수가 있듯이 여기에서 하는 목생화가 있어요. 요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인화라고 하죠. 인화라고 해요. 인화. 요것이 이제 목생화예요. 하절의 목생화예요. 이 을목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을목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목생화하던, 내가 사회 경험을 배우고 이제 활용하던 을목이 여기에 왔어요. 왜? 내가 활용하던 것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을정이라고 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을목이 없으면, 만약에 정기경을 하는데 을목이 없으면 내가 배우고 활용한 것이, 지난 시절에 이 배우고 활용한 것이 시간만 간 거지, 이쪽으로 딱 넘어오니까 뭐예요? 이걸 못 쓰죠?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있어서 지난 시절에 배우고 습득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갈무리를 해야 돼요. 다시요. 신의 금생수는 내가 타고날 때 자체적으로 완성품으로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 것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원이라고 해요. 수원. 이거 통변 용어예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수원. 요거는 인화.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나오는 근원이란 뜻이죠.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지난 시절, 그렇죠? 지난 시절 하절과 추절과 동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이 시절을 겪으면서 살아와서 완성시킨 그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 문화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남들보다가 훨씬 우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미 올라가서 출발했잖아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출발했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툭 떨어지겠죠.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신계,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를 더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인화.
그래서 목생화, 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가치를 높인 것을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춘하절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후천적으로 자기가 성사시키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정, 지난 시절에 배우고 활용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목생활을 하니까 자기 가치가 아주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춘분부터 하지까지 요 수생목을 뭐라고요? 동지서부터 춘분까지. 요 목생화를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라고 해요. 춘분부터 하지까지. 춘분부터 이제 여기 춘분이 왔으면 이제 과거가 생기죠. 이게 과거잖아요. 춘분에게 목생화의 과거는 수생목이죠. 그러니까 요 시절에는 과거가 있지만 춘분이 지나면 이 과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이때는 목적이. 이 계갑이 목적이 아니고 을병했으니까 미래가 목적이에요. 나중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가치를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치를 남기기 위한 것이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목생화, 춘분서부터 하지까지는 목적이 미래다. 나중에 내가 어떤 큰 가치를 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10년 후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미래의 이게 가장 최종 미래는 금생수죠. 미래의 목표를 끌어당겨서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금생수라는 미래의 목적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금으로 금생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요? 을병했으면 여기서 경금으로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춘절에는 요 신계로 물려받은 금생수 수원,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10년 후에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목적의 금생수, 이어받은 금생수, 구분을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금의 금생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항상 미래에 와 있어요. 미래. 여기에 금생수는 뭐예요?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에서.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서 온 것.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 의성김 씨, 제가 의성김 씨인데 종가 가면은 많아요. 지금도 저 위에서부터 이 조상들, 불천이라고 해서 조상 모시고 어떤 조상들을 굉장히 모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조상을 뒀느냐가 중요해. 사고가 조금 그렇죠. 이제 신계의 사고라고 해요. 그러면 요 경금은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금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항상 요거는 뭐예요? 미래에서 온 거예요. 미래에서 끌고 온 거예요. 요 수원을 여기서는 교역이라고 해요. 교역이라고 해요. 교역. 최고의 장점은 요 경금이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야?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최고의 단점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장단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계의 장점은 뭐예요? 과거를 이어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지만 최고의 단점은 내가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상생, 두 번째 상생. 그렇죠? 두 번째 코스인 목생활은 을병인데 여기서 첫 번째에서 배운 것을 두 번째에서 활용한 것을
이제 갈무리해서 내가 나이가 45쯤 되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자기 브랜드,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간목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 간목한테 전해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정화가 있어야 돼요. 갑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추분서부터 동지까지죠.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한테, 내 후대까지 넘겨주려면 어떻게 돼요? 갑정이 있어야 돼요. 갑정이. 여기서 간목도 교역이라고 해요. 교역. 여기서 경금도 교역이라고 했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계절을 교역한다는 말은 이 계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교역은 뭐예요? 목이 금이 되는 거죠. 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지가 가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갑정 교역이라는 건 뭐예요?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이제 교역이라고 해요. 서로 이제 변화라고도 하고요, 교역이라고도 해요. 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한다, 물려준다는 의미잖아요. 교역한다. 여기서는 과거의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 온 것을 이제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되는 교육이고, 그 교육의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신계의 금생수는 과거, 지난 시절에서 온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절의 경계 금생수는 미래의 목적의식에서 온 것이다. 동절의 갑정인하는, 금생수 하는 시절에 갑정인하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미래죠. 전달 욕구에서 온 거예요.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달 욕구를 가지니까 나는 더욱 더 정화로다가 신금을 단련해서 더 발전된 능력을 만들겠죠. 인간의 이런 거룩한 정신 중에는 과거를 이으려고 하는 정신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정신이 만들어낸 두 가지 상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생화, 금생수 이들이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교역을 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 신계 금생수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유전인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의 수원은 똑같은 수원이에요. 요것도 수원이고 요것도 수원이에요. 경계도 수원이에요. 요 경계의 수원을 우리는 원원유장이라고 해요. 원원유장, 멀리까지 간다. 그래서 원원유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멀원자, 원원유장. 원원유장해서 멀리까지 흘러간다. 이래서 이게 뭐예요? 경계금생수예요. 이건 미래죠. 멀리까지 가겠다. 오래전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물려받은 수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오랫동안 나를 만들어 간다. 대개 이제 경계가 있으면은 40년, 50년 정도 자기 자신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만, 미래를 만드는 준비 기간을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50년, 40년, 50년 준비를 한 경계니까 대개 지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과정에 50년이면 50년 그 과정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활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준비하는 데만 50년이 걸려야지 그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그 중간에 뭐 취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쌓여요? 탁기가 쌓여버려요. 탁기가 쌓여서 준비한 것을 쓰지를 못해요. 이 갑정이라는 것은 요것도 이제 장점은 뭐예요? 내가 전할 사람이, 갑목이 있으니까 전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있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을 내가 물려줄 사람이 있다. 내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갑목이 있다는 것은. 단점은 뭐예요? 내가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갑정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갑정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길흉은 함께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몸에 좋다고 1년 내내 먹는다면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편한 것을 물리쳐야 돼요. 해롭고 험한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정신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정신이에요. 적응하고 또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그런 사주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사람,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